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 주최하는 비점오염 예방을 위한 국민홍보 서포터즈 비에이브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들께 비점오염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국민들이 비점오염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런 담배꽁초들은 보기에도 안 좋을 뿐 아니라 빗물을 타고 하수구로 들어간다면 심각한 비점오염을 일으킨답니다. 하수구로 들어간 오염물질들은 어디로 갈까요? 하천을 통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농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천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더러운 이물질들도 가득 낀 것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버렸던 쓰레기들이 바람과 강수에 의해 토양과 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도시에 비해 오염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농촌의 현실도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우리 함께 첫걸음부터 다시 한번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도시와 농촌에 다양한 비점오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비에이브와 함께 프로 비점오염 예방러가 되어보아요. 행동하는 서포터즈 비에이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쁘다. 전 환경부 오빠 준여업이라고 해요. 혹시 우리 꼬마 아가씨 비점오염이 뭔 줄 알아요? 모르지? 그러면 오빠가 쉽게 설명해줄게. 비점오염은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통해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흙탕물, 비료성분 따위가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발생하는 오염을 말해요. 이해했어요? 귀여워. 그럼 비점오염 원은 뭐게요?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요. 비점오염원은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더 상세히 알려줄게.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먼저 도시부터 보여줄게. 우리 꼬마 아가씨 분리수거 제대로 해야죠. 안 하면 나 서운해.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아파트 쓰레기들은 재활용률이 낮아요. 재활용 될 수 있는 쓰레기 또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가 된 상태에 비까지 오면 그대로 환경오염 물질이 된다고. 이거 봐. 아파트 근처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철제물에 들어있는 중금속 등의 오염 물질은 수집하고 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이런 페인트에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너무 위험해. 철이 없었죠. 도시에만 비점오염원이 있다고 생각한 게. 더럽다. 살충제 같은 농약은 수생생물에 축적이 되고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 농축으로 어류와 조류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이렇게 버려진 비료들은 하천과 호수에 부영양화와 녹도 발생까지 촉진을 해요. 여기다가 이런 거 버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미안. 내가 너무 공격적이었죠. 안녕. 소들. 귀여워. 이런 가축들의 변에서도 많은 영양물질과 세균들이 유출되어서 용도는 산소를 고갈시키기도 하고 녹도 발생을 촉진시키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냄새. 오빠가 준비한 비점오염원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비점오염원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한지 이제 이해했죠? 그럼 우리 꼬마 아가씨 나랑 같이 비점오염원 예방하기로 약속? 빰빠밤 빠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밤 빰빠밤. 안녕하십니까. 비점오염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코 뉴스의 정수영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서 장마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점오염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내 하천 부근에 위치한 비점오염원들의 발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캐스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캐스터.
네, 캐스터 정연서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도심 속 하천은 빗점 오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 하천에는 온천천, 대천천, 수영릉 등 8개의 주요 하천과 도심 하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합장천과 대천천은 주민들이 악취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온천천의 하류 지점에서는 매년 물고기의 집단 폐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 및 각 구청은 빗점 오염원 저감 계획 및 하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정연석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빗점 오염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완동물과 산책 시에 배변 봉투를 챙겨 배설물을 수거해야 합니다. 동물의 배설물에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이 빗물에 녹아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변 빗물 바지에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수구를 막아 강우 시 역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빗점 오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이상으로 에코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빗점 오염에 대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빗점 오염에 대해 알아볼까요? 수질 오염원은 크게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점 오염원이란 공장, 가정하수 등 특정 장소에서 수질 오염원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해진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점 오염원은 특정 장소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의 유출 경로가 명확하여 수집과 처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점 오염원이란 무엇일까요? 비점 오염원은 점 오염원과 반대로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비점 오염원은 불특정한 경로로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수집과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듯 오염물질의 수집 및 처리가 어려워 만일 비가 오게 된다면 이 오염물질들이 바로 하천으로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평소에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의 건천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오염원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비점 오염원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비점 오염원에 의한 수질 오염은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제 비점 오염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으신가요? 앞으로는 주변의 비점 오염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KB조이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저모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환경공학 김 교수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김 교수님, 비저모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비저모염이란 저모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종이를 모두 보십시오. 자, 저모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모염이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와 같이 특정 지점에서부터 발생하는 오염을 말하는데요.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비저모염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죠. 빗물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유입되는 모든 물질을 비저모염이라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요. 무심코 버린 물질이 빗물에 의해 흘러가 토지나 하천, 바다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네, 쉽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비저모염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으로 도시와 농촌에서의 실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나와 있는 양가일 기자. 네,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저모염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 양가일 기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둘러보시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약이나 비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게 되면 농약 성분들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만해도 되나? 이제 다음으로 도시 현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김현우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서울시에서는 수많은 도시 비저모염 사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공사 현장은 그러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사례는 바로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우리가 쉽게 별 생각 없이 버리는 생활 쓰레기들은 우천시 하천이나 호수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양 또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처럼 한 건물에서 나온 쓰레기 양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양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 쓰레기들은 아저씨 튀지 말라고. 아니 플라스틱을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 하고 버리시면 어떡해요? 뭔 분리수거를 안 해. 이게 다 쓰레기 있잖아. 왜 나 갖고만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자, 지금까지 농촌과 도시에서 발생하는 비저모염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다들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빙포인트 TV였습니다. 그럼 저희 NPC의 공식적인 첫 활동을 보러 가실까요? 고고! 네, 저희는 지금 도심의 비저모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예찬씨, 여기가 어디죠? 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수원시 영통구입니다.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 속 비저모염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저모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침 여기에 첫 번째 사례가 보이네요. 빗물 바지는 포장도로가 많은 도심에서 빗물이 빠져나갈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꽁초와 낙엽 등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물순환을 방해하고 쓰레기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바닥에 버려진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는 빗물을 오염시켜 수질 오염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은 바로 포장도로와 주차장입니다. 포장도로요? 네, 원래는 지면에 떨어진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정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이렇게 포장된 지면이 많은 도시에서는 정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는 거죠.
아, 비점오염 예방 에피소드 1 비점오염원 파헤치기. 여러분은 비점오염원에 대해 알고 있나요?
물환경보전법에도 정의되어 있는 비점오염원은 안일피, 점점, 더러울 오, 물들 염, 근원 원을 사용하여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일어나는 수질오염을 말합니다. 비점오염의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각각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주는 비점오염원이 다른데요. 오늘은 크게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경우 농촌에 비해 도로, 주차장 등의 아스팔트로 된 포장면의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도로의 경우 타이어 마모, 적재물 낙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물질들이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오일류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오기 전 청소가 중요합니다. 도로 청소차가 딱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도로처럼 물이 통과되지 않는 곳을 불투수면이라고 하는데, 불투수면의 증가는 물순환 체계를 왜곡시켜 물순환율을 감소하고 열섬 현상, 도시형 홍수 등 환경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관리도 어렵게 만듭니다. 도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만큼 쓰레기도 많이 배출됩니다. 모두가 쓰레기를 잘 분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거리변 빗물바지로 빠지는 것도 비점오염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농촌의 경우 농업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농약, 퇴비, 비료, 토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비 오기 전 비료살포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축을 키운다면 가축의 배설물에 영양물질, 병원균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점오염 예방 서포터즈 경화수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넓은 면적에 걸쳐 빗물에 의해 씻겨나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 늘어나면서 비점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배기가스가 배출되고 있고 길가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도시의 비점오염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경지에는 사용하지 않은 비료가 방치되어 있고 농약병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비점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레인보우 뉴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생태 환경에는 적신호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여우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우비 기자. 네, 저는 지금 창원의 한 번화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도로 위에 차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타이어 분진, 그리고 공장 매연들은 비점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길가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바닥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음료컵, 휴지 등 각종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은 비점오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저는 지금 하만의 한 농경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비료들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비료들은 비점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더하여 농촌의 비점오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농약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축산분뇨가 쌓여 있습니다.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축산분뇨를 사용할 경우 이들이 빗물에 씻겨 환경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심각하게 드러나는 비점오염. 하루빨리 해결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레인보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죠. 몰라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재학 중인 한혜린입니다. 서포터즈 활동 전에 비점오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간단하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염된 장소가 광범위해서 특정 지점에 오염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강원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성명이라고 합니다. 서포터즈 활동 전에 비전모험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아니, 잘 몰랐는데 지금 공부를 하는 상태인데 혹시 같이 알아보실까요? 요! 비전오염이란 유동적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되는 현상이에요. 즉, 비전오염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방목 등 불특정 장소에서 강우시에만 유출되는 수질오염을 일컫는 말입니다. 도시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다른데요. 도로는 도시 지역의 불투수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전오염원입니다. 공사장 등과 같이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소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쓰레기들도 비에 씻겨 내려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농촌은 어떨까요? 농과 밭과 같이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먼지와 기름, 퇴비 등 다양한 오염물질은 비전오염을 야기합니다. 위 장소에 있던 오염물질은 강우시 비와 함께 떠내려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농촌 환경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상 우리 사이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퇴비에 비료 많네요. 이런 비료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비가 왔을 때 배수로가 있어서 아마 비가 오면 다 이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쓰레기가 아우씨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것도 다 비가 오면 다 안에 있는 오염물질이 다 쓸려가지고 이런 하수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 와서 형산강이라는 강변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변을 산책하다가 보니까 정말 정체 모를 쓰레기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강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한 쓰레기들이 이제 강으로 흘러가게 되면 비점 오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축구기 너무 귀여워. 어라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KB 팀입니다. 저희 서포터즈의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께 비점오염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비점오염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쵸, 이렇게 비점오염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고요. 비점오염은 실생활에서 저희 주변에 존재하는 오염원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비점오염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들께 비점오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비점오염 예방을 같이 참여하는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저희 서포터즈의 역할입니다. 저희 팀원 여러분들은 모두 발대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발대식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다른 팀들의 포부를 들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발대식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이나 앞으로의 일정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활동에 더 기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서포터즈로서의 주의사항을 들었는데 이제 주의사항을 듣고 나니까 책임감도 더욱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지 상상의 나라를 벌써부터 펼쳤답니다. 저는 그 여우비라는 캐릭터를 그 발대식에서 처음 봤는데 일단은 좀 생각보다 많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 비점오염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저희 서포터즈 활동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 주최하는 비점오염 예방 홍보 서포터즈 KB조이팀의 활약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감부. 저희는 KB 서포터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습이야.
저거 섀도우 모드 왼쪽으로 가자. 운전역에 가야지. ES. 오! 양말 벗었어. 요로비가 뭐해요? 요로비 이선이요. 루비루비루라싸. 루비루비루라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전모형 서포터즈 무빙포인트 MVP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빙포인트 팀장 김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포터즈는 환경부랑 환경협회가 주최하는 서포터즈로서 정식 명칭은 비전, 오염, 예방, 국민 홍보 서포터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영상 컨텐츠를 통해서 비전 오염이 무엇인지 쉽고 재밌게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비전 오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예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까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희만의 창의적인 영상으로 실천 방법과 예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서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아, 또 무슨 집까지는 아니고 좀 재롱을 좀 부렸다고 볼 수 있죠. 조금 저희의 흥을 아주 찔끔 찔끔. 보여주긴 했죠? 한 13% 보여줬다 와, 생각합니다. 너무 13%? 3%였어요. 아, 그럼 17%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조만간. 그때 발대식 현장이 물론 너무 재밌고 신나는 현장이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흥을 조금이나마 돋궈보고자 좀 춤과 음악을 준비했었죠. 춤도 준비했어요? 아, 춤도 이게 다 안 보이셨겠지만 다 계획된 그 일부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저희 재롱 장치를 좀 보여줬는데 그때 저희들만 참석해가지고 아마 저희 팀원 2명이 못 봤어요. 맞아, 아마 못 봤을 거야. 맞아. 사실 이 아이디어를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어차피 제가 참석할 게 아니니까 그냥 정말 맡겼었거든요. 영악한 친구가 할 수 있죠. 근데 좋았습니다. 자기가 할 게 그거를 아니고. 진짜 했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또 아이디어는 좋아요. 저는 만족해서 바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재밌게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재밌게 들어주시고 누가 봐도 팀장 상인가. 근데 아무도 이때까지는 그러면 저희가 어떤 팀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 이게 춤인가요 지금? 몰랐겠지만 춤입니다. 아 이거 춤이었어요. MVP 비전오염 예방하는 내가 MVP 열정으로 뭉친 내가 MVP 환경을 살린 내가 MVP 내가 MVP 누가? 우리가 힙합을 안 하긴 했는데 전 정정하겠습니다. 전 힙합을 잘 모릅니다. 역시 저희 팀원이 너무 좋아해요. 진희 씨 언제 이걸 또 준비해 오셨어요? 이거 제 애정품. 저 그쵸. 그러면 발대식 실제로 가본 사람으로서 발대식이 어땠는지 저희는 또 모르니까. 하긴 우리가 막 놀고만 온 건 아니고 여러 그죠? 가지 많은 좋은 정보들을 얻었으니까 누나가 먼저 말해줄래? 저는 사실 그 좀 매달 미션이 뭔지 서포터즈가 정확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아직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좀 되게 많이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발대식에서 딱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거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했고 추가 답변 시간까지 주셔가지고 궁금한 점이 싹 다 해결됐습니다. 아, 그리고 뭔가 다른 서포터즈 분들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 거기 이 주최해주신 환경부 분들도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이런 사람들 밑에서 좀 배워나가면서 활동할 수 있겠구나 싶은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정말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럼 저희 영상 마지막 코너로 저희의 포부 발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죠. 네. 물론 저 친구들이 이건 저희가 아니야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데 아까 한번 시켜줘야죠. 그럼요. 비전 오염 예방도 MVP! 컨텐츠 제작도 MVP! 이번 서포터즈 MVP는 무빙포인트! 아니 왜?
수고했다. 아 너무 재밌네. 하이, HR. 안녕하세요. 빗점오염 예방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팀 NPC입니다. 저는 팀장 이수지, 팀원 장수연, 우해찬입니다.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 주최하는 비점오염 예방 서포터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약 5개월간 비점오염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과 예방 방법 홍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NPC가 최종 16팀에 선발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서포터즈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원했던 만큼 팀의 포부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수지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팀의 포부는 노적성애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점오염을 알리려는 저희 팀의 노력이 이슬방울처럼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수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발대식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NPC가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대외 활동 하고 싶은데 뭐 없을까? 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 대외 활동 해야 하는데 뭐 하지?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된 활동 뭐 없을까? 비점오염 서포터즈란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 주최하는 비점오염 예방을 위한 국민홍보 서포터즈입니다. 서포터즈의 목적은 비점오염 예방 실천 문화 확산하기, 이해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비점오염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비점오염에 대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입니다. 이러한 비점오염 서포터즈 참여를 위해 모인 저희는 슈퍼비점 팀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지원한 팀이 많아서 놀랐는데 그 중에서 뽑혔다는 사실에 기뻤고 열심히 활동하여 사람들에게 비점오염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었지만 직접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에 선정되고 발대식까지 마치면서 이번 기회에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소에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정오염 서포터즈라는 좋은 기회를 얻음으로써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울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비점오염이란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통해 쓰레기나 자동차 기름, 비료 성분 따위가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발생하는 오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점오염원 서포터즈 우리사이 팀입니다. 비점오염원 서포터즈란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에서 주최하는 국민홍보 서포터즈입니다. 비점오염 서포터즈의 세 가지 목적은 무엇일까요? 비점오염을 예방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이해도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며 비점오염에 대한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우리 사이입니다. 저희 팀은 환경공학 설계를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된 팀인데요. 같은 학교 동기끼리 뭉쳐서 설계 프로젝트 팀을 만든 게 우리 사이의 시작입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비점오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질, 대기, 토양 오염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비점오염 문제를 더 깊게 파보고 가능하면 해결하고 싶어서 비점오염 서포터즈로 또 다시 뭉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 환경 사이, 우리 사이가 깨끗하고 푸른 환경을 지켜 소중한 환경 사이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발대식을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 모두가 환경공학을 전공 중이므로 우리나라 최고 환경기관들과 함께 환경보호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하였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라는 말씀을 듣고 짧은 활동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환경을 깨끗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서포터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